체 네. 게바라와 날라라 라틴 아메리칸가 오늘 네. 네. 현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기 주인공처럼 천식이 있는데, 천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약간 천식을 극복하려나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 같아? 대야부터. 나도 뭔가 천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뭔가 더 공기 좋게 더 모아서 할 것 같아. 준승이는 나도 약간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나물 같은 거나 약간 그런 걸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할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약간 공기 좋은 곳을 다니면서 약간 여행 겸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공기 좋은 곳들을 여행해 나갈 것 같은데. 너희가 만약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예림이부터. 제야부터. 나는 뭔가 좀 유럽 쪽을 안 가봐서 나는 유럽 쪽으로 가보고 싶어. 예림이는 나는 페루에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나스카의 새 그림 그걸 보고 싶기도 하고 페루 그 뭐지 그 TV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페루를 봤는데 약간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준승이는 나는 프랑스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파리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싶기 때문이야.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번 아까 누구였지? 저요. 채야. 여기에서는 그 체 게라바가 그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잖아. 너희들은 뭘 타고 여행을 하고 싶어? 본승이가 먼저 말해줘. 난 할 거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현영이는? 나도 편리하게 비행기 타고 싶은데. 좋잖아. 전용기도 좋다. 유진이는? 나도 굳이 자기가 운전해서 가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아. 성현이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엄청 멀리 가지도 않는 거 그냥 바로 옆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차나 버스 이런 거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 뗏목을 타고 그 아마존에 탐사를 하잖아. 만약에 너희가 천식 환자인데 막 아마존 같은 곳은 공기도 습하고 하니까 그 천식 환자한테는 되게 안 좋잖아. 만약에 네가 체계바라라면은 자기가 천식을 겪고 있음에도 호기심 때문에 아마존 탐험을 할 거야 아니면 안 할 거야? 성윤이가 먼저 말해. 난 안 할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약간 천식에 걸린 사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목숨 건 여행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난 더 그냥 차라리 편한 여행을 하는 게 나에게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갔을 것 같은데. 현영이는? 나여도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본생이는? 나도 안 갈 것 같아. 여기에서 그 체 게라바가 혁명을 일으켜서 쿠바를
되찾았잖아. 그 쿠바를 그 해방했잖아. 근데 이렇게 뭔가 업적적인 부분에서 체 게라바는 쿠바는 해방을 시켰는데 다른 나라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역사를 판단하는 평론가라면 체 게바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야? 원승이가 먼저 말해줘. 난 좀 좋게 볼 것 같아. 왜냐면 그 좀만 더 생각하고 말할게. 알겠어. 현영이가 먼저 가라. 나라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좋은 사람은 생길 것 같은데. 예림이는 나도 한 나라를 해방시킨 이 업적을 세웠으니까 그게 그 전쟁을 일으켰지만 해방시킨 거는 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 성현이는 나 같았어도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나라를 해방시켰는데. 여기 맞다 본승이 나는 좋게 볼 것 같은데 왜냐면 천식이 있는데도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약간 그런 업적을 세웠고 또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던져주잖아.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체 게라바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체 게바라의 친구 알베르토가 맞는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 성현아? 질문이 여기 마지막에 체 게바라랑 알베르토의 의견이 하나씩 나오는데 체 게바라는 혁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고 알베르토는 뒤에서 뭔가를 그냥 오래 살았잖아. 체 게라바는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싸웠고 알베르토는 의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체 게라바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알베르토가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였어. 어, 음, 글쎄, 나는 그래도 체계바라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예림이는? 나는 글쎄 조금 생각해보고 현영이는?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생각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뭐지? 자신, 약간 둘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쪽이든 자신이 생각한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 둘 다 난 옳다고 생각해. 현승이는? 나도 책 잃어버가 더 낫다고 생각해. 더 낫다 생각해. 응. 예림이는? 어떻게 보면 체계라바가 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아서 나는 체계라바가 더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제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었는데 비행기, 오토바이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뭐에 관해서 교통수단, 이동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그래서
물론 이제 비행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비행기가 갖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갖는 단점은 목적지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또는 뭐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심지어는 걸어서 가면 도보로 가면 그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을 보고 경험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여행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비행기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시간을 더 많이 즐긴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즉 웬만큼 뭐한 사람들, 부유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반면에 이제 도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 또는 하층의 사람들을 고루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건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서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여서 사실 육지와 연결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섬나라와 같아.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차 여행, 자동차 여행, 그다음에 도보 여행, 오토바이 여행은 좀 어려운 그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여기 어디는 중남미, 남아메리카 이 책에 배경이 되고 있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비행기로 이동할 수도 워낙 남아메리카가 넓기 때문에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체 게바라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를 택한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체 게바라는 남아메리카 사람들, 민중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민들 삶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토바이 여행을 택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면 중고등학교 아니면 크면 대학생 때 국토순례라고 그래서 저 우리나라 해남 땅끝마을부터 시작해서 저 휴전선 파주 있는 데까지 수백 킬로를 이렇게 직접 자기가 모여서 한두 달에 걸쳐서 걷는 그런 여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버스와 기차 같은 것들만을 이용해서 이른바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하이킹, 자전거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자동차로 여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것들 나름의 어떤 그런 장단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장단점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 아까 천식 얘기했나? 이 체 게바라가 천식이었는데 천식이 혹시 어떤 질병인지 알아? 뭔가 기침 나오는. 쪽에 우리 기관지가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호흡하는 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래갖고 이제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그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천식이 심해지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천식 그리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천식이 사실은 좀 쉬운 병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천식이고, 그래서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호흡기, 휴대용 호흡기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개발하셨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휴대용 호흡기 이런 걸 갖고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숨 쉬는 거 좀 도와주도록 이런 그 휴대용 호흡기 같은 것들을 갖고 다녀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146쪽 보겠습니다. 제아가 그 마지막에 제기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책 146쪽에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 내 친구 채는, 거기부터 우리 제아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선생님 140 몇 쪽이요? 친구 채는 이거요? 어, 내 친구 채는 이거요? 어, 내 친구 채는 무장 투쟁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랬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자주 논쟁도 벌였지만 우리는 서로 자기 주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채는 볼리비아에 밀리면서 죽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채가 틀렸고 내가 맞았던 걸까요? 콩고로 떠나면서 채는 내 앞으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쿠바 역사가가 쓴 설탕 공장이라는 책이었지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써두었군요. 사탕수수 문제인 써있죠. 화학 냄새에 그친 날 너를 기다릴게. 우리는 논쟁을 하면서도 서로 존중했습니다. 채는 그의 신념대로 화학 냄새 물씬 나는 전장으로 갔고 나는 쿠바의 남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탕수수 농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신념대로 싸우다 죽는 것도 살아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투쟁의 방식이라고 채는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어느 쪽이든 불의에 맞서는 정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아야겠지요.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바로 그 이른바 선택의 문제. 둘 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는 정신,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이것들은 둘 다 뭐였다는 거야? 공통점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차이점은 채는 바로 뭐? 무장투쟁. 저는 또 화약 냄새라고 했는데 세상을 바꾸고 전쟁을 통해서, 폭력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정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데 비해서 여기 이 사람 누구야? 최의 친구는 알베르토 그라나도. 알베르토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이 아닌 교육, 그다음에 뭐 그 농업 문제 해결, 인생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뭐야, 실질적인 그 문제 해결을 더 중요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더 우세하냐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축구를 치면 채는 뭐야, 공격수, 공격을 해서 뭐야 된다, 화끈하게 점수를 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알베르토는 굳이 말하면 뭐야, 수비수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꼭 채와 알베르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갈 때 김좌진 이런 사람들은 무장 독립투쟁이었어. 그래서 청산리 전투 같은 거에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뭐 해야 된다? 일본군과 싸워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게 김자인 장군의 입장이었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적 노력이야.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반면 안창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 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해야 된다. 주장했어. 그 다음에 유관순 같은 인물, 33인의 지도자. 이건 뭐야? 3.1 독립만세운동. 우리가 평화적으로 독립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마다 생각들은 제각각 다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거예요. 윤봉길
김구 폭탄 이런 사람들은 폭탄 투쟁으로 일본 요인을 암살, 중요한 인물을 암살해서 일본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은 제각각 뭐였다는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때로 이들이 논쟁하고 때로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었어. 그 방식은 틀렸어. 옳지 않아. 지금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 오는 것도 아니고 시기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각각 뭐 하다는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체계바라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체계바라는 사실은 김일성과 같아. 김일성이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요. 김정은 아빠 김정은 할아버지. 할아버지예요. 김일성의 아들은 김정일. 그리고 아. 김정일의 아들이 지금 김정은. 그래서 지금 이른바 북한은 3대 세습체제, 세습정권. 옛날 왕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계속 물려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6.25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김일성은 뭐라 했냐면 남조선, 남한이지.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뭐 해야 된다? 도와줘. 시켜야 된다. 남한의 국민들이 미국 제국주의자와 이 자본가들의 뭐 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그 공산당이 이 남한 민중들을 뭐 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의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 김일성 이 나쁜 놈이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나마 미국이나 유엔이 도와줘서 우리가 뭐해? 공산당을 물리쳤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체 게바라가 누구와 함께? 카스트로 개발한. 형제와 함께. 사실 체 게바라가 김일성 같은 게 아니라 카스트로 형제가 김일성인 거지. 이 쿠바가 미국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쿠바가 점령당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 형제가 미국을 몰아내고 그 미국의 앞잡이들을 몰아내고 쿠바를 혁명을 시켜야 된다. 그거에 누가 동의한 거야? 체 게바라가 동조하고 동의한 거야. 그래서 체 게바라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뭐야? 반미주의자야. 미국에 반대하는. 그리고 뭐야?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던. 그래야 남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 게바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과연 뭐한가? 동일한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물론 체 게바라와 김일성이 똑같진 않아. 김일성은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뭘 했고, 체 게바라는 계속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뭐야?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로 또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혁명을 위해서 떠났던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면도 있지만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라던가 문제의식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체 게바라의 행위에 대해서 뭐 칭찬하는 책이야, 비판하는 책이야, 비난하는 책이야? 칭찬하는 책. 칭찬하는 책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칭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봐도 체 게바라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야? 체 게바라가 한 일이 김일성이 한 일과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뭐해?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알맞은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끔 이상해. 김일성은 너무 싫어하면서 체 게바라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싫다고 그러면서 체 게바라는 멋진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또
김자인 장군은 훌륭한데 체게바라는 또 훌륭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나쁘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 한 가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게바라가 이렇게 무장투쟁을 했던 것들, 공산주의를 꿈꿨던 것들, 또 자기를 헌신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뭐 그 불의에 맞선 그런 부분들, 백성들 민중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요소 중에 내가 그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뭐고, 하지만 그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 건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더 다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4번 예림이. 여기서 그 체게바라에서 체는 그 별명이잖아. 그 이바 뭐 그런데 이런 뜻인데 너희가 체게바라에게 별명을 지어서 이름 이렇게 수식어 같은 걸 만들어준다면 어떤 말을 붙여주고 싶어? 제하 먼저. 나는 뭔가 제 개발하고 어떨 때는 뭔가 왜 용맹하게 싸우다가 어떨 때는 천시 때문에 뭔가 고생을 하니까 뭔가 두 얼굴이 있다는 뜻으로 뭔가 지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는 두 얼굴 막 이런 뜻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본승이는 나는 체게바라가 좀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호랑이로 지을 것 같은데. 한영이는 난 잘 모르겠어. 성현이는 나는 체게바라가 그 천식이라는데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자신의 목표 이런 거를 위해서 그냥 어떤 나라를 위해서 혁명도 일으키고 그런 거를 한 게 되게 좀 약간 뭔가 끈질긴 그런 관련된 그런 별명을 지어줄 거. 그러면 여기에서 체게바라 죽을 때 그 자기한테 총을 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었잖아. 그러면 왜 그때 체게바라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걸까? 성현이 먼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제하.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막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뭔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바에는 나라를 위해 죽겠다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 체계바라도 뭔가 너희들한테 뭔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이대로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럼 현영이는 내 생각에는 자신이 죽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아니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편하게 죽었던 것 같아. 본승이는 뭐 나라를 위해 싸웠고 그래서 약간 나는 제아처럼 할 일 다 했다고 약간 편한 마음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체게바라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구걸하고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발버둥 이런 걸 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체게바라가 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 아닌가 싶은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아가 했던 말들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그 죽음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삶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사실은 그 죽인 사람도 체게바라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예우라고 해야 되나? 잘 죽여준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체게바라를 더 이렇게 굴욕적으로 만들거나 뭐 고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한 번에 뭐 해줘라 죽여줘라라고 했다 한 번에 죽여줬을 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잘 죽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통을 덜하고 아니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삼국지라던가 이러한 거 보면은 장군 막 적장이 있었을 때 뭐 너 항복해라 그러면 뭐 아니 난 항복 못한다 뭐 깨끗하게 죽여줘라 그러면 뭐 네가 열심히 싸웠으냐 그러면 보내줘라 그러면 이렇게 단칼에 딱 뭐 이렇게 뭐 그 죽인다던가 뭐 이런 그 부분들로서 이렇게 끝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죽음을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뭐 죽일 테면 죽여봐라 아니면 뭐 죽여줘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싹싹 빌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 책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죽음이지 그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뭐 반복된 얘기인데 구걸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어떤 자기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가 오히려 체게바라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아닌가 싶은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현인가? 성현이. 준비한 게 좀 적어가지고 한 개만. 너희들이 만약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 쪽으로 가고 싶어? 제아부터. 나는 멕시코가 뭔가 유적지도 많고 재밌을 것 같아서 멕시코에 가보고 싶어. 동생이는? 나는 약간 브라질에 가서 약간 축구를 보고 싶어. 예림이는? 나는 잘 모르겠어. 현영이는? 나는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커피나 열대과일 먹어보고 싶어. 성현아, 다 했어? 네. 자, 이 책은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체게바라의 삶에 관한 그런 부분들, 체게바라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체게바라가 이룬 업적은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여행기 아니면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또 다른 한 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려? 라틴 아메리카 뭔가 모르겠네. 자, 뭐지? 머릿말을 읽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서쪽에 보면 네.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점령당해서 뭔가 딴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딴 나라한테 전면당해서 그럼 라틴 한국이야? 아니.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캐나다와 뺀 미국을 뺀 나머지가 라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왜 라틴 아메리카냐고. 그러게요. 그냥 남아메리카에서 그런 거 같아.
이곳 나라들도 유럽의 우리는 라틴족 나라들인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적이 식민지가 된 있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 무려 306억. 그렇지. 바로 라틴족의 뭐였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지역.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에는 유럽을 보면 앵글로 색슨족 들어봤어? 게르만족, 아니요. 누구죠? 게르만족은 들어가. 드르마는 라틴족, 들어가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 민족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뭐 한족, 중국에 뭐 한족, 그다음 우리나라도 한족인데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다른 거야. 그 한자가 이 한족 할 때 우리나라는 이 한족 할 때는 애들은 이 한족이고 우리나라 한족 할 때는 이거고 대한할 때. 대한민국 할 때 한족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족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유럽도 보면 뭐 앵글로색슨족이다, 뭐 게르만족이다, 뭐 라틴족이다 여러 그런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야? 라틴족은 현재 어디? 포르투갈,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에스파냐. 자, 여러분이 에스파냐라는 이름이 낯설어. 여러분들은 에스파냐라고 보통 뭐라고 그래?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에스파냐야. 에스파냐.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주요한 종족이 뭐라는 거야? 라틴족이야. 근데 이 라틴족이 뭐였던 지배했던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이 소환되는 사람이 누구야? 콜럼버스가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당시 유럽인들은 대항해. 대서양 건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대서양 건너에는 낭떠러지만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항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근데 그때 누가?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서 배를 얻어서 결국 대서양을 횡단해서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으나 아메리카. 가다가 만난 게 바로 오늘날의 뭐야?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어디에 갔다고 생각한 거야? 인도에 갔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나중에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콜럼버스의 항로를 따라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 선생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 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여기는 인도가 아니다. 아니. 새로운 땅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가 된 거야?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붙이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어.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길쭉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중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라고 해서 보통 3등분해서 얘기를 해. 아니면 그냥 중앙아메리카가 별로 존재감이 없어갖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근데 이제 보통은 줄여서 북미, 남미. 남미. 때로는 중미와 남미를 합해서 중남미라고 했는데 바로 라틴 아메리카는 중남미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체게바라 얘기 잠깐 하고 지금 찾아놓은 것 때문에 체게바라 얘기 잠깐 하고 체게바라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냐면 지금은 좀 인기가 좀 덜한데 이 체게바라 티셔츠가 한때 되게 유행이었었어. 사람들이 이 체게바라 티셔츠를 즐겨 입고 다닐 정도로 이 체게바라가 상당히 인기 있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체게바라 체게바라가 이렇게 생겼어. 그 체게바라가 인기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체게바라가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어때? 잘생겼어? 현영아?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림이도 있을 텐데. 성현이도 있고 본승이도 있고 재하도 있는데 왜 예림이? 너무 솔직하잖아. 그래. 현영이 너는 솔직하잖아. 보는 눈이 높잖아.
저요? 어때 당연히 실력은? 아니지. 그냥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사람이야? 그럼 아니, 이렇게 그건 물어볼게. 야, 아니고요. 사람 그다지 제 취급해줘서 취향은 아닌데. 다행이네. 그래서 체 제 취향은 아닌데. 게바라가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인물에서 요 인물이 이제 그 카스트로 그 쿠바 혁명 당시에 체 게바라하고 이 카스트로 요 같이 찍은 어떤 그런 분들인데 어떤 체 게바라가 이런 인물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인 거고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고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인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북미라고 얘기하고 멕시코까지도 이제 북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중앙아메리카가 여기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가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제 쿠바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중앙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남아메리카는 이쪽에 대륙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여기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남아메리카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 번에 가는 건 거의 없고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아메리카까지 가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정도가 걸리는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중간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나라여서 사실은 가기는 쉽지 않고 또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 그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마 여기 어디 페루 선생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남미였던 그런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아예 뭐에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럽과 놓고 보면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어디랑 더 가까운 거야? 요쪽 유럽과 가까운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가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이 정도 지역의 중미 정도에 도착을 한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지금은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야.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포르투갈, 스페인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한때 영국이 세상을 제패하기 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세상을 제패했었어. 스페인이 아주 잘 나갔다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어디를 이쪽을 다 지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딱 한 나라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해. 어느 나라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대? 여기 나라들 중에서 하나 아니었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땡, 멕시코 아니에요? 땡, 체코? 땡. 야, 콜롬비아. 체코는 베네수엘라. 미국에 있는 나라인데 왜? 베네수엘라. 땡. 베네수엘라. 자, 유일하게 브라질. 콜롬비아 아니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를 사용해. 그래서 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언어적으로도 이게 이 스페인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언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누구야? 체게바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게바라의 여행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책 그쪽에 보면 되지. 아르헨티나로 출발해서 어디로 갔대?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북쪽으로. 북쪽. 칠레로 간 거야. 그 칠레는 여기 아주 되게 길어. 이게 다 칠레야. 칠레는 이렇게 나라가 아주 길쭉한 나라. 이 대서양 해변을 따라서 이게 태평양이구나. 태평양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길쭉한 어떤 그런 나라가 칠레고 칠레는 우리나라와 한 칠레 FTA라고 해서 처음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어떤 그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칠레산 포도,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겨울에도 이제 그 포도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비닐하우스도 있겠지만 칠레산 포도 이런 것들이 수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미는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정반대야. 우리는 지금 겨울이잖아. 얘들은 지금 뭐라는 거야, 날씨가 여름이야. 여름. 그렇게 돼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칠레를 거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대? 페루. 다음 요 페루에 갔다는 거야.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예림이가 페루에 가보고 싶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사진 나오는데 쌤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페루를 제일 가보고 싶은데 그 마추픽추라고 아주 이렇게 유적지가 세계적인 그 유적지가 마추픽추라는 세계적인 유적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페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루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야? 콜롬비아. 콜롬비아. 여기 에콰도르는 건너뛰고 이제 콜롬비아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로 갔고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다시 뭐야? 옆으로. 요 옆에가 이제 베네수엘라. 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아주 많이 나왔어. 세계적인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책에도 나왔던데 차베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어. 근데 그 차베스라는 지도자가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뭐 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가끔 그 미녀 학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할 만큼 미인들이 많은 나라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베네수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대통령이 뭐 죽었는지 쫓겨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물러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폭망해가지고 가끔 우리나라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못하다가 베네수엘라 꼴 난다.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가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예를 들면 거다. 뭐 복지를 강화하자 그러면 그렇게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거다라고 그 공포를 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또 살기 아주 어려운 그 무법천지였던 그런 세상으로서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없어졌다. 대박이다. 지도자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들이 좀 더 많이 있어갖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고. 자, 베네수엘라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야?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여기 위쪽에 여기 과테말라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구아가 있는데 그 부분 아니고 그냥 요 과테말라로 갔던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요 바로 배 타고 과테말라에서 가나? 배 타고. 멕시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 거야? 다시 내려와서 멕시코로 과테말라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간. 요 멕시코로 올라갔던 그런 걸 볼 수 있고 요 멕시코에서 어디로? 쿠바. 쿠바? 쿠바로. 여기가 쿠바야. 섬나라. 그래서 여기 이게 다 미국이거든. 미국이 플로리다주. 여기 따뜻한 나라. 네, 플로리다 마이애미 마이애미 해변 유명하지. 여기 따뜻한데 바로 네. 그 밑이 쿠바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의 턱 밑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쿠바가 바로 여기 이 멕시코 이 부분에서 쿠바의 혁명군들이 쿠바에 도착을 해가지고 쿠바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른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 국가로서 당시에 어디와 경쟁하고 있었냐면 지금은 이게 러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뭐였다는 거야? 소련.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이라는 냉전.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국가였는데 이 당시에 여기 이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련이 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었어. 그럼 이 쿠바가 미사일 여기 쏘버리면 미국 본토 공격을 받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은 상당히 이제 압박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쿠바에 대해서 이른바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쿠바랑은 아무도 놀지 못하게 함으로써 쿠바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련이 그 붕괴된 이후에 대부분의 이 동유럽 국가 이쪽에 뭐 폴란드니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다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든.
동유럽. 근데 그 소련 붕괴 후에 이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다 이제 없어졌어. 붕괴됐어. 근데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아직도 살아남은 국가가 어딘지 알아? 북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는 여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북한 자기들 이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인데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어디? 쿠바. 쿠바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이 중국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였어.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나 하지만 요즘에는 이 중국 베트남이 다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함으로써 사실은 공산주의나 시장주의를 대부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인데 경제 체제는 거의 시장주의 경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인데 비해서 이 북한과 이쪽 쿠바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적 세력들이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쿠바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야? 다시 콩고, 아니, 네. 콩고 여기. 가지 않았어요? 콩고? 그렇지. 쿠바에서 사실 이 책에 안 나왔는데 콩고는 여기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콩고가 어디 있나?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요쪽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한 거야? 실패. 실패한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볼리비아로 갔어. 여기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어딨나? 여기요. 볼리비아. 여기 그렇지. 밑에 위에, 볼리비아. 여기 볼리비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결국은 그래서 사망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남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뭐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특성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남아메리카는 우리나라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유럽 좋아하고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는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아시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 남미 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덜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남미 쪽에서도 이른바 K-팝 한류 열풍이 상당히 커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남미 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경제 교류라던가 문화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의 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아직 진출을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진출할 여력들이 많은 어떤 그런 나라로 손꼽히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 예림이는 페루가 제일 인상 깊다고 그랬나? 그래서 페루부터 먼저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가 나와 있는 게 어디야? 페루가 나와 있는 게 60쪽, 61쪽. 여기다. 그래서 페루가 여기 보면 무슨 문명? 안데스 문명의 중심 페루. 안데스 문명의 어떤 그런 중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데스 문명. 문명하면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제일 문명. 많이 우리가 보통 합니다. 세계 4대 문명하면 뭘 말해? 잉카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 오늘날의 중동 지방. 여기는 이집트면 당연히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어디? 무슨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인도 북부. 그다음에 황허 문명. 황허강. 수는 어디? 중국. 황후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세계 4대 사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들은 글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그 전까지는 글도 없었고 법과 제도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문명의 반대는 우리가 흔히 그냥 야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세계 4대 문명인데, 남미는 이로부터 한참 후에 세계 4대 문명은 다 기원 전이야. 기원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기원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고, 근데 이제 이 남아메리카의 문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은 이제 무슨 문명? 잉카 문명. 잉카. 또 하나는 마야 마야 문명. 뭐야? 이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페루는 잉카 제국. 왜 후예라고 얘기하는,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안데스는 이 산맥 이름이야. 안데스 산맥이라고.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라고 이 남아메리카 감자 나오는다. 쪽에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안데스 산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데스 문명의 그 잉카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루. 자, 그다음에 이제 페루 하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아까 그 우리 예림이가 가고 싶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야? 나스카 인 부분들인데, 이 나스카 같은 경우가 오늘날까지도 이 나스카의 이 새 그림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보려면 뭘 타고 가야 되는? 경비행기. 아까 현영이가 자가용 비행기 하나 지금 현영이 자가용 비행기 사면 쌤 좀 태워줘. 응?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 없어?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야, 네 남편이 만들 거야. 네가 자가용 비행기를 못 산다는 그럼 거야. 나는- 나를 태워주기 싫다는 거야. 그럴 일 없다는 거 뭐야? 둘 중에 뭐야 도대체? 자가용 비행기 어, 생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현영이 돈 많이 벌면 되지 왜? 만들면 그만큼 되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현영아, 너는 할 수 있어 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현영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현영이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나스카의 새 그림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요 페루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63쪽 잠깐 보자. 63쪽 제일 아래 3쪽. 안데스 농부의 지혜. 맞아요. 뭐가 나와? 안데스 산맥에서 손이요. 원산지가 에서 감자의 네,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남미 쪽에서 이제 감자를 처음 먹기 시작을 한 거야. 감자도 그렇고 뭐 옥수도 그렇고.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고,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감자를 주식으로 먹다시피 하는 정도로 감자를 잘 중시적이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감자를 먹어봤다 못 먹어봤다? 먹어봤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감자를 못 먹어봤다. 먹었다. 예? 감자는 먹었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청나라를 통해서 감자가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은 이른바 척박한 땅,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서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니면 뭐 이른바 벼농사나 보리농사를 짓지 못한 어떤 그런 땅에서 감자를 수확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점에서 이제 감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식품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구마, 감자하고 이제 우리 고구마인데, 고구마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자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나 이쪽 북부 쪽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고구마는 오히려 남쪽 지방, 전라도 쪽, 남쪽 지방에서 고구마는 또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추뇨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가? 이 추뇨가 안 썩고 뭔가 계속 유지를 잘할 수 있었어. 아니면은 그 감자도 지금 보면은 감자가 보관이 사실상 어렵고, 감자에 싹 트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오히려 그 맞아요. 왜요?
감자에서 그 독이 감자 번져가지고 속에 독 그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바로 그 감자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얼렸다가 녹기 시작한 감자를 으깨서 만들면 감자 전분. 그래서 이제 뭐 전분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오랫동안 두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감자 그 형태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추뇨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루와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여행지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사실은 페루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널리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오히려 페루가 오히려 우리나라 신문 나온 거는 일본계 그 사람들이 이쪽 페루로 가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페루는 일본과 또 미처 가까운 뭐 그런 나라라고 또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그런 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관심 있어? 전 브라질에 관심 있어요. 자, 본승이가 말한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은 그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로 브라질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브라질은 한때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그래서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는데 브릭스에서 그 앞글자를 딴 거야. 그래서 브라질, 그래서 미국을 이어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오히려 더 이제 강대해질 거다, 더 잘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브라질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브라질에 투자하세요. 브라질이 대박 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선생님이 브라질에 투자했다가 폭망했어. 그래서 브라질이 엄청 잘 나갔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확 꺾여가지고 지금 브라질 경제가 무척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나라 영토가 넓다 보니까 자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브라질이 상당히 많이 좀 발전할 거다. 그 브라질에서 그 월드컵을 했었나 올림픽을 했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브라질 경제가 좀 잘 나가다가 자체 내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갖고 현재는 좀 이렇게 꺾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여서 과연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뭐 기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누구야 체게바라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되게 큰 나라거든. 근데 아르헨티나도 요즘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야. 자꾸 아르헨티나가 그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뭐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길을 벌써 몇 차례를 거듭했어. 근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아르헨티나가 세계 4강에 4강. 세계 그 4위에 속할 정도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국가였어. 근데 지금은 많이 추락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하면 어쨌든 제일 유명한 거 뭐야? 축구. 응? 브라질 하면 이제 축구의 나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축구의 나라 브라질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144쪽에 그림 보면 144쪽에 사진이 뭐야? 44도 삼바 축제로도 아주 유명해가지고 브라질에 가면 그 삼바 축제를 보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 여행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브라질 하면은 또 그 유명한 그 상징적인 뉴욕에 가면 자유의 신상이 있고 아까 그 큰 파리에는 파라과의 시민운동. 리우 대자는 아유 리우 대자 요 지금 그림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수상 이러고 있는 거. 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요 사진. 요 예수상이 이제 이 브라질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 인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데. 영화에서 나왔어? 네, 그 파란새 나오는 영화. 그래서 리오.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또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 라틴 아메리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어쨌든 뭐 조금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책들인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남아메리카를 직접 여행하고 느끼고 그래서 뭐
체 게바라가 과연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인물인지, 지금도 과연 남아메리카 체 게바라를 존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들도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쌤 개인적으로도 남아메리카를 아직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남아메리카를 더 늙기 전에 가고 싶은데 본스윙보다는 먼저 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무슨 책? 위대한 발명품이 나를 울려요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발명품이 나를 울려요라는 책이어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나, 또 그 발명품의 장점은 무언가, 또 그 발명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맞습니다. 위대한 발명품이 나를 울려요.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